안녕하세요. 호주 인맥의 알렉스입니다. 한국의 약학대학 입학시험인 PET가 2023년에 폐지되면서 약대를 유학하려고, 약대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분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등의 유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유학 경비라든지 유학하는 환경, 그 다음에 유학을 졸업했었을 때 영주권 취득, 취업,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약사 자격 취득, 이 모든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주로 유학을 눈을 들리고 있고, 최근 호주 인맥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2023년의 PET 폐지와 맞물려서 남호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약대 3학년 재학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UniSA 파머시 스튜던트인 티나라고 합니다. 아, 네, 티나 씨군요. 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호주에 와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제가 한국에서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걱정이 돼서, 그리고 공부를 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제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또 UniSA의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라고 기본 과학과 이제 그런 헬스 관련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또 코스가 있어서 그걸 지원해서 그걸 또 한 1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원래 이게 2년짜리 코스인데 저는 1년만 들으면 되는 걸로 해서 중요한 과목들 듣고, 그리고 나서 그 과목들 성적으로, 근데 그 디플로마 코스를 들으면 영어를, 그러니까 IELTS 6.5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걸 패스하면. 그러니까 디플로마 들으면서 이제 영어 성적도 인정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플로마 듣고 아, 저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파머시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영어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마라는 것 자체가 IELTS 6.5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테이프라는 정부기관에서 어떤 영어 관련 디플로마 코스를 따면 그거는 영어 점수 6.5로 인정해 줘요. 웨이브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제가 아들레이드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남호주 대학이 그 약대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좀 체계적인 느낌? 다른 학교는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UniSA는 들어가 보면 1학년 때는 이걸 배우고 과목이 되게 세분화돼서 딱 나와 있거든요. 1학년 때는 파운데이션이구나, 2학년 때는 좀 더 심화 과정이고 3학년부터는 실무 위주구나, 약간 이런 딱 눈에 보이는 스트럭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되게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쉬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한국에서 완전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이랑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네, 사실 저는 이과 쪽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가족을 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남편이 관련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헬스 관련된, 이 건강 관련된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가족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점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문과 쪽이고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심지어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UniSA에서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를 들으면 이제 그 중에 일부 과목은 대학 학점으로 이제 인정해줘서 대학에 가서 어떤 과목들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크레딧을 받아서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자신도 시험해보고, 만약에 이걸 내가 다 패스를 하면 내가 대학 가서 조금 더 이득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좀 조금 몇 과목 덜 들으면은 좀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실제 유학생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세요, 만약에 고민한다면. 왜냐면 이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 관련된 한자어도 같이 익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과 베이스라고 하셔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면 파운데이션 코스라고 할까 이런 디플로마 코스를 들으시면서 좀 감을 익히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관련된 영어에 좀 노출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문과 쪽이지만 이렇게 좀 한번 좀 기초 과목이니까 좀 더 대학 과정보단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나머주. 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나머주 유니에세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굉장히 과학이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지올로지, 생리학, 케미스트리, 화학 그리고 이제 뭔가 이 헬스 관련된 뭔가 기본 교양 과목들 이런 거 배우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디플로마에서 그런 교양 과목들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면제 받았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좀 더 약과 관련된 기본, 그러니까 약리학이라고 하나요? 파마콜로지와 파마코키네틱스라고 이제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뭐 약을 조제한다 그러죠. 예, 조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모든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실제 클리닉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어떻게 진짜 그런 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되면은 실습 위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스트럭처가 대충 짜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인턴을 1년 해야 되고 약간 의대랑 비슷하죠. 인턴을 1년 하고 인턴 1년 끝났을 때 마지막 이제 시험을 봐요. 국가고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오럴 이그잼이랑 리튼 이그잼을 보는데 이제 필기 시험과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걸 패스해야 이제 호주에서 이제 정식 약사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PET 준비하셨다가 호주나 미국 뭐 이렇게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호주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호주 약대가 모든 약대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다니시는 남호주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한국에서도 약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주변에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네,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 가서 약사 자격증을 따셔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몇 분 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다. 여기서 졸업해서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셨다고. 네, 여기가 1부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2부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